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보시다시피 해외 선물 초보 탈출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1강과 2강으로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캔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평선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캔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캔들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붙었는지 매수 세력인지 매도 세력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초보자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그냥 양초입니다. 양초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자, 직사각형 형태의 몸통과 그리고 위아래 선인 꼬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몸통이고요. 그리고 이게 꼬리예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 캔들이 양봉, 파란색 캔들은 음봉입니다. 보통 그냥 쉽게 보면은 빨간 캔들 나왔으면 상승했구나, 파란 캔들 나왔으면 하락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캔들이 생성되는 처음 시작 가격이라고 이제 보통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가를 찍고 고가를 찍고 종가 마감한 결국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뭐죠? 캔들 생성이 완료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오늘 아침 9시 땡 해서 오후 3시에 여기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가죠?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종가는 시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고 마감을 했고 자, 그러면은 자 아침 9시 땡에서 오후 3시에 여기서 마감을 한 거라고 하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쪽에서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됩니다. 이 꼬리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은 양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장대 양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세의 강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있는데 자, 장대 양봉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거겠죠? 장대 음봉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등, 폭락, 장대 말 그대로 긴 양봉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이제 급등장이나 급락장에서 이러한 캔들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뒤에서 제가 세력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망치형 캔들과 역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망치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냥 때리라고,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손잡이고 이게 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변곡점에서 발생이 되면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 보통 이제 망치형 캔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마감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매수세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이 되게 되면은 보통 그 다음 본 캔들들은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인데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했어.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쫙 밀어버린 거예요. 즉 말 그대로 매도세가 강화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전반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본 캔들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망치형 양봉 캔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가가 발생이 돼서 한번 쑥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망치형 캔들에서 꼬리죠? 이게 꼬리를 했습니다. 캔들의 꼬리의 저점. 캔들의 꼬리의 저점. 자,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서 종가 마감이 된 거예요. 이 캔들이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모양새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분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1분에 한 개씩 생성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5분에 하나씩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금융 그리고 주식이나 뭐 선물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일봉, 주봉, 월봉은 일봉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만들어진 캔들이 24시간 돌아오면서 이 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봉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들어지는 게 주봉의 캔들이고 월봉은요. 그냥 1월, 2월, 3월마다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망치형 양봉 캔들을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치형 캔들, 아까 양봉이죠. 망치형이 양봉이라 했습니다. 망치 손잡이가 있고 위에 캔들이 있어. 이 얘기는 매수세가 내려가다가 반등이 빡 세게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매수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캔들이 보통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것도 저점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도 이어가고요. 지금 화면에서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이제 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평선들 올라타면서 여기서 또 망치형 캔들 하나 더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고점 보이시죠? 여기 고점에서 망치형 캔들은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저점에서 발생된 것들은 의미가 좀 좋은데 고점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조정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역망치형 양봉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윗꼬리가 달렸어. 말 그대로 망치가 이게 아니라 손잡이가 위에 달린 거예요. 역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으나 고점을 찍고 저항을 맞고 여기서 마감을 했다. 말 그대로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시가, 종가, 고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쳐맞고 내려온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고점에서 매도 세력들이 막 때린 거야. 그러면서 이 애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서 내려온 거죠. 즉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다. 색깔은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겠죠. 역망치형 양봉이 있을 것이고 역망치형 음봉이 있을 것인데 역망치형 음봉이 매도세가 양봉보다 더 셉니다. 그렇지만 역망치형 양봉 캔들이라고 해서 매도세가 약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다음 봉 캔들이 또 저항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저점에서 이 캔들이 나오는 것은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 캔들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어놨습니다. 고점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 차익 매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서 반등을 저지당한 양봉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역망치형 양봉 캔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발생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더 이제 빠지게 돼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가 역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평선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데드크로스와 이평선 저항을 막증과 동시에 역망치 캔들이다. 그러면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망치형 음봉 캔들이 있어요. 자, 망치형 양봉 캔들이 있었죠? 망치형 음봉 캔들은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내려갔다가 매수세가 빡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치형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이런 모양새가 빨간색으로 생겼다. 그러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망치형 음봉 캔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망치형 양봉보다는 매수세가 약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저점에서 유입이 되었다. 즉 매수 세력들이 여기 오니까 막
들어오는구나. 매수 세력들이 여기쯤에 있다는 흔적을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말 그대로 망청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망청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저가와 종가와 시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반등으로 마감이 돼버렸어요. 요쯤에서. 물론 시가보다는 종가가 밑에 있어. 그래도 이만큼의 매수세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다음 캔들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냥 캔들의 모양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 저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망치형 음봉 캔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점에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세가 나올 때는 윗꼬리 캔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저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아랫꼬리 단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을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올라타 버리죠. 그러면서 아랫꼬리 캔들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망치형 음봉 캔들이었지만 여기서는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망치형 음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고점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이거는 조금 이제 페이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하시고 어찌됐건 그런 거는 이평선도 좀 맞물려서 보는 게 좋긴 한데 이 망치형 음봉 캔들은 망치형 양봉 캔들처럼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망치형 음봉 캔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망치 음봉 캔들은 방금 거에 거꾸로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 고점을 여기까지 찍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쭉 내려온 거예요. 말 그대로 위에서 헤딩 맞고 내려온 거예요. 매도 세력들이 한번 올라와 봐라. 한번 뚝갑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매도 세력들의 파워에 져서 매수 세력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다음 캔들도 역시나 요쯤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모양으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열의 9은 다 빠집니다. 거의 빠진다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평선까지 데드크로스 나있고 이러면 완전 그냥 최고의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같이 이제 선물 거래하는 분들은 이런 장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 다음은 장대 음봉을 기대를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다시 한 번 더 노려보는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겠고,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들이 고점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빨리 청산해라, 우리 이제 다 팔고 나올 거다 라는 메이저들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쳐맞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영망치의 음봉 캔들로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망치의 음봉 캔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이평선 같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망치의 음봉 캔들이 앞에 영망치의 음봉 캔들 나왔죠? 물론 앞에도 시그널 더 나왔어. 여기도 영망치 양봉 캔들이긴 한데 계속 이평선 밑에서 움직였었고 윗꼬리 캔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쭉쭉쭉쭉 윗꼬리 캔들 중간중간 계속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뭐 윗꼬리 캔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십자 캔들을 볼 건데, 십자 캔들 그냥 말 그대로 십자가처럼 생겼기 때문에 십자 캔들이라고 하는데, 십자형 음봉이 있고 양봉이 있을 것이고, 십자 캔들을 보실 때는 꼬리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뭐냐면 아래 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어. 윗꼬리가 짧고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센 거예요. 반대로 이걸 거꾸로 놓으면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짧아지겠죠? 그거는 매도세가 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형 양봉이냐 십자형 음봉이냐 일단은 둘 다 매수세는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빵 내려간대. 와, 이제 우리가 이제 돌격 이러면서 매수세 일등에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형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십자형 음봉 캔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십자 캔들이 뭐 약간 위아래가 긴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 나타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변곡을 나타내는데, 위아래 꼬리가 동일하면은 변곡의 신호입니다. 근데 아래 꼬리가 길면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위 꼬리가 길면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십자 캔들이 저점에서 일단 발생이 되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발생이 되고 난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위아래 꼬리가 거의 동일한 캔들이에요. 말 그대로 변곡, 매수와 매도의 힘이 거의 비슷했는데, 다음 봉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돌파하고 지지받고 급등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위에 게 길어요. 얘들 보면 꼬리가 위에 게 길어. 이런 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것도 반등하고 고점에서. 그러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십자형 양봉 캔들인데 십자가이긴 한데 역으로 생겼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살짝 내려가다가 빡 올라가서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근데 위에서 저항 맞고 빡 밀린 거지. 즉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인데, 보통 이런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는 전체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형 양봉이냐 십자형 음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리가 위가 기냐 아래가 기냐를 봐야 돼.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위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저렇게 나오게 돼버리면은 더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캔들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보면 이때는 위아래 꼬리가 비슷해. 그 다음 본 캔들의 윗꼬리가 아래꼬리보다 길어요. 윗꼬리는 이만한데 아래꼬리 이만해. 그거는 저항이 나왔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조정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형 도치 캔들. 이건 도치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 이 길이 윗꼬리 아랫꼬리 길이가 거의 비슷한 거를 도치 캔들, 그리고 시가 종가가 동일한 시점에서 마감한 캔들을 도치 캔들이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매수 매도의 힘의 세기가 비슷하다. 시가와 종가가 이제 같은 가격이 형성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고점의 천장 또는 하락 추세에서 저점의 바닥을 이루는 경우 변곡점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변곡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올라갔어. 맞고 내려갔어. 반등 나왔어. 근데 마감이 여기서 시작한 거랑 여기서 시작한 거랑 동일 선상에서 끝난 거예요. 시가 종가. 자, 그러면 이제 십자 도치 캔들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 어차피 중요한 것은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한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모양이 생겼겠어요? 막 매수 매도가 막 공방이 치열한 거야. 나는 내려갈래, 나는 올라갈래. 얘들이 힘이 비슷비슷한 거죠. 50대 50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그 캔들이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 나타났다. 그러면 매수 세력도 적지 않게 들어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약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고점도 마찬가지야. 매수 매도 세력이 거의 힘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저점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 그럼 변곡을 만들고 올릴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 고점 찍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여기 고점에서 십자 캔들이 떴어요. 제가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십자 캔들이 떴죠. 자,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평선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평선 맞고 이제 빠졌고 여기서 이평선 저항이 한데 플러스 알파로 십자 캔들까지 여기서 떴다. 만약에 십자 캔들이 이평선 돌파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으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장기 이평선에서 아래쪽에서 십자 캔들로
이제 시가 자체가 밑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쳐맞고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결국 매수 매도 세력이 비슷했어요. 근데 쌍 고점인데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는 위치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선물 투자자들은 이런 캔들이 일봉에서 나타나게 되거나 분봉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고점 매도를 쳐버리는 전략 펼칩니다. 만약 차트를 거꾸로 놨다면 저점이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매수 세력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잠자리형, T자, 양봉 캔들인데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꼬리를 보세요. 캔들을 보실 때는 색깔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꼬리를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윗꼬리가 기냐, 아랫꼬리가 기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윗꼬리가 길다. 그럼 매도세가 셀 것이고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파동이 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V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대로였다면 윗꼬리가 길었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이런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통 바닥에서 발생이 되면 상승 전환의 신호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매수 시그널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메이저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야, 이거 바닥에서 T자형 나왔다. 아랫꼬리 긴 캔들, 그것도 양봉이 나왔다. 저점 나왔다. 저점 형성됐다. 들어가자라는 투자 심리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음 봉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사실 이건 뭐 T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캡션을 했는데 T자만 볼 필요 없어. 앞에 캔들도 보면 아랫꼬리가 전반적으로 다 깁니다. 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캔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랫꼬리가 윗꼬리보다 깁니다. 그것도 바닥권에서. 이 얘기는 바닥을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본 캔들들, 얘들도 보면은 아랫꼬리가 계속 조금씩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매수 세력들의 흔적들이에요. 매수 세력들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곧 반등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저점을 쌍바닥으로 찍고 가는 아랫꼬리 캔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점은 나왔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반등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캔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상승 장악형 캔들, 이거는 이 캔들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페이크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앞서 나온 음봉의 몸통을 먹는 경우, 그러니까 요 음봉 캔들보다 얘가 막 위아래로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은 거죠. 그죠? 입 이만큼 벌려서 얘를 먹은 장대 양봉인 거예요. 게다가 앞전의 고점이나 저점을 아주 그냥 돌파해버린 거지. 보통 이거는 상승을 장악했다. 나 상승 갈 거다. 고점을 갱신했다. 뭐 더 난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시그널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좋은데 이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본다면은 이 캔들 자체가 요만했는데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6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를 몸통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죠? 다음 캔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죠. 물론 조정 나오지만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립니다. 이 또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형이 되겠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 다 돌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점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주가는 정보만 봐야 되네, 뭐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데 사실은 캔들만 보고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은 좀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선물이나 뭐 FX 마진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만 보고도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나 투자 세력들의 특징 그리고 흔적들을 보고 매수 매물대, 매도 매물대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 장악형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장대 음봉이 앞서 나온 양봉의 몸통을 먹는 경우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지지선, 자, 앞에 캔들보다 장대 음봉이 많이 길고 얘가 얘를 먹은 거잖아요. 자, 하락 장악을 했다. 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내려가 보겠다. 지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장대 음봉이 앞서 나온 양봉의 몸통을 먹는 경우로서 양봉 캔들의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강한 매도세가 유입됨에 따라서 지지선이 양봉의 저점을 몸통으로 강하게 돌파한다. 자, 전일 저점을 돌파하고 물론 돌파하고 꼬리가 나오면서 얘도 여기서 마감을 하잖아. 그러면 얘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종가 자체가 여기서 마감을 했잖아요. 시가는 여기인데 종가가 여기서 마감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더 다음 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락 장악형 캔들을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생되게 되면 좋겠죠. 상승 장악형은 저점에서 나왔을 때 의미가 있고 하락 장악형은 고점에서 이렇게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점에서 앞전의 양봉 캔들을 장대 음봉으로 먹어버립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어버리죠. 자, 먹어버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이 고점에서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은 다음 봉 캔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막 서점 가서 주식책도 보고 선물책도 보고 막 캔들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산병 캔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색이 3개가 있다, 뭐 3개 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 조정 국면에서 연속적으로 3개의 양봉 캔들을 출현시키면서 강하게 상승 반전하는 패턴의 유형이다. 적산병 출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승 초기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 저점에서 이게 발생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랠리를 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이게 발생이 되면은 좀 의미가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고점에서는 흑산병이라고 나올 건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이게 바로 흑산병 캔들이에요. 자, 보셨다시피 앞에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흑산병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에서 흑산병이 먹히고요. 저점에서 적산병이 먹히는데 저점에서 적산병이 나왔다, 반등.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왔다, 하락. 이렇게 전반적인 매매 공식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번 똑같지 않겠죠. 물론 흑산병 나오고 내려간 척하다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패턴이나 확률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이렇게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흑산병, 장기간 상승 조정 국면에서 연속적으로 3개의 음봉 캔들이 발생. 자, 그러면서 강하게 하락 반전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흑산병 3개 뜨고 빡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산병과 흑산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적산병 캔들이 저렇게 나타나고 이제 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주가는 상승세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흑산병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주가는 보시다시피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산병과 흑산병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고 적산병은 이제 저점에서 확률이 높은 캔들이고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제2훅 패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훅 패턴인데 훅 간다 그런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제2갈고리 모양으로 이전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빡 뚫으면서 그냥 상승을 하는 그러한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고점을 강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세요. 쭉 성크면 전고가 장대 양봉으로 빡 이제 먹었죠. 그러면서 다음 봉 캔들이 전고 라인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J처럼 생겼대서 J훅 패턴인데 내가 봤을 때 그냥 훅 간다 그런 패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역 J훅 패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매도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역 갈고리 모양이다.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어찌 보면 갈고리처럼 생기긴 했네. 하여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훅 간다 패턴으로 갑시다, 우리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자, 앞전의 지지선을 장대 연봉으로 깨면서
종가가 이 저점 선을 깨고 밑에서 마감했죠. 그러면서 다음날 시가 위치가 이 선보다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간척하다가 쑥 아래쪽 훅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교육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 지지와 저항선, 지지선이 무너진다.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요. 자, 저항선이 뚫렸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훅 간다 패턴 중에 제2훅 패턴이라고 있는데, 정배열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역배열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렴형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수렴형 패턴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1, 2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자,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마감이 되는, 보통 이거는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매도세가 이렇게 있어요. 매도 파워는 100이야. 일정해. 매수 파워가 요때 당시에는 50이었다가 요때 당시에 70이었다. 요때 당시에 90이 된 거야. 즉 매수 세력의 파워가 점점점 세지니까 매도는 그대로인데 매수가 세진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항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렴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딱 요때가 옵션을 치면은 양매수 포인트예요. 옵션은 여기서 딱 양매수를 들어야 돼. 위쪽 아니면 아래쪽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네이키드 매매로 한방향 매매로 간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보통 이제 매수세가 저 들어왔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내가 겁이 나서 지금 좀 관망할래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장대 양봉이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나서 따라 붙어도 돼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삼각 패턴을 깼네? 밑으로. 그러면은 매도로 따라 붙으면 되겠죠. 그렇게 나중에 일단은 이 수렴 패턴을 벗어나고 그 벗어난 방향으로 따라 붙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는 저항선이었죠. 위로 터졌다? 자, 그러면 이 저항선이 뚫리면서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더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터졌다? 그럼 여기 저항선을 맞고 빡!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수렴 패턴을 잘 보셔야 돼. 자,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끌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몸통이 작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매도세가 더 세지는 거예요. 매수 파워는 100이에요. 매수 파워는 100인데 매도 파워가 처음에 50이었다가 70이었다가 90이었다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게 거의 확률적으로 밑으로 떠져요. 이러면은. 그런데 메이저 새끼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좀 똑똑해진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들이 페이크를 줘. 올려. 보통 이게 매도로 가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가끔 올리더라고. 요즘에 이제 골드 쪽이 약간 좀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밑으로 터지는 게 맞는데 요새는 메이저들이 이걸 역이용해서 역발상으로 들어올릴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때 수렴형 패턴이 나왔을 때는 옵션에서 양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맞는데, 선물 시장에서 네이키드 매매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터지는 파동을 보고 기다렸다가 차라리 아래쪽으로 터져서 따라 붙던지 위로 터지고 나서 따라 붙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를 합니다. 어차피 그때가 이제 추세가 터져요. 왜냐면 여기 진폭에서는 먹을 게 사실 없어. 그러니까 요때는 굳이 무리해서 매매는 하지 마시고 터지고 나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들 매매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캔들 매매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캔들은 장점과 단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을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파동의 끝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을 또 파악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해서 단기 매매가 가능해요. 막 스캘핑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샀다 갔다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뭐가 있어요? 패턴,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패턴 조심해야 돼. 요런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오히려 요즘 트렌드는 떨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우리의 수를 좀 어느 정도 읽었고 우리들도 메이저들의 수를 읽다 보니까 얘들이 한 번씩 역발상을 때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약간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차 터지고 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캔들 대응만으로는 승률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2탄에서 그 다음 시간에서 알려드릴 이평선 매매를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랑 같이 봐야 돼요. 캔들 색깔로 흐름 파악에는 한계가 있겠죠? 손절이 또 잦을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턴만으로는 세밀한 추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강에서 제가 알려드릴 이평선 매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탄 캔들 매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1탄 중요하고 2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골드 서퍼였고요. 감사합니다.